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은행주를 즐겁게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4대 금융주주에 대해서는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행과 기업은행도 정리를 해달라는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나머지 금융지주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해당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긴 했지만 1분기 실적과 주주 환원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1분기 실적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은행들은 1분기 영업이익이 대략 2천억 원 정도로 비슷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기업은행은 약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그리고 전년과 실적을 비교를 했을 때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예전에 DGB 금융지주였던 IM 금융지주는 전년 대비 실적이 32%나 개선이 되면서 가장 큰 실적 개선을 보여주었는데요. 반대로 BNK 금융지주는 전년보다 실적이 30% 넘게 빠지면서 아주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씩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러면 먼저 부산 경남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는 BNK 금융지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BNK 금융지주는 1분기 영업이익이 2,058억 원이었고 순이익은 1,718억 원이었거든요. 전년 1분기 실적과 비교를 했을 때 이익이 30%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왜 이렇게 빠졌는지 궁금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부실 대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많이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2차 전지로 유명했던 금량도 지금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부산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금량에게도 대출이 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부산에서 호텔을 짓다가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여기를 짓고 있던 건설업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대출이 조금 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실 대출을 대비하려고 충당금을 많이 쌓았고, 이러한 이유로 1분기에는 아주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센과 비교를 해보아도 실적이 부진했는데요. 컨센 대비 영업이익은 20%가 적었고 순이익은 18% 적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도 크게 부진한 실적을 공개를 해주면서 최근에 은행주들은 흐름이 아주 좋거든요. 하지만 좋은 흐름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올해부터 분기 배당을 시작했는데 1분기 배당금은 120원을 배당했고요. 저번 주에 지급도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3분기까지 120원씩 배당을 하다가 4분기에는 실적에 연동해서 배당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그래서 BNK 금융지주는 1분기 실적이 아주 부진하게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올해 배당금이 얼마나 지급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년 배당금 정도는 지급될 것이라고 그래도 예상을 해보는데요. 전년도 배당금 650원 기준으로 배당률은 6.1% 정도가 되고 은행주 중에서는 배당률이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NK 금융지주는 올해 2월부터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400억 원 규모로 매입을 하고 있고 올해 8월까지 매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오늘 찾아보니까 5월 20일을 마지막으로 현재는 매입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매입이 끝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8월에 맞추어서 이번에 매수했던 자사주도 소각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NK 금융지주는 작년에 330억 원, 올해는 400억 원을 사용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고 또한 매입이 완료되면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총 730억 원으로 주식을 소각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3.3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시가총액으로 보면 2.2% 비중의 주식을 줄여주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BNK도 다른 은행주들과 마찬가지로 주주 환원에서 비교가 되지 않도록 나름 성의를 다하고 밸류업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영업하는 JB금융지주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175억 원이었고 당기순이익은 1,669억 원이었는데요. 전년 1분기보다 딱 5%씩 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컨센과 비교를 해보아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6에서 7% 정도 적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JB금융지주가 전년과 비슷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기대에는 살짝 못 미치는 성적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도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은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JB금융지주는 작년부터 분기 배당을 해오고 있으면서 지방은행 중에서는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160원을 배당했는데 전년 1분기보다 배당금이 55원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3분기까지 160원씩 배당을 하다가 4분기에는 실적에 연동하고 배당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그래서 JB금융지주도 올해 배당금을 얼마나 지급될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은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크게 부진하지만 않는다면 전년 배당금 수준 이상은 지급을 한다고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24년에 총 배당금으로 995원을 지급했는데 현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은 5.5% 정도이고요. 은행주 중에서는 중간 정도 수준의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JB금융지주도 현재 500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도 확인을 해보니까 약 5만 주 정도는 매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자사주 매입은 7월 15일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JB도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8월에 자사주 소각도 함께 발표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JB금융지주는 작년에 300억 원, 올해는 500억 원으로 2년 동안 자사주 매입에 사용한 비용이 총 800억 원이거든요. 현재 시가총액이 3.5조 원 정도 되니까 시가총액의 2.3% 정도 주식을 소각을 시켜주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BNK금융지주와 거의 비슷한 규모로 주식 소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대구와 경북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IN금융지주이거든요. 작년에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서 이름을 변경을 했는데 1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은 2,091억 원으로 32%를 개선했고 순이익은 1,587억 원으로 40%를 개선을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었는지 찾아보니까 작년에 부실 대출 우려로 잡아두었던 충당금이 실제 부실로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충당금으로 확보를 해둔 돈을 다시 넣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BNK금융지주와는 정반대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가 있었는데 여하튼 이러한 실적 덕분에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크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컨센과 비교를 해보아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10% 정도는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IN금융지주의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도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는 시중은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은행으로 분류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방 중심으로 영업을 하니까요. 지방은행이라고 분류를 해보면 이번 1분기 실적은 지방은행 3인방 중에서는 가장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배당 정책이 아쉽더라고요. 아직까지 기말 배당만 하고 있는데 다른 은행들은 이제 분기 배당이 기본이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1년에 배당금을 한 번만 지급하는 게 정말 아쉬운 종목입니다.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분기 배당을 검토는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올해 안으로 분기 배당을 도입해 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작년 배당금은 500원이 지급되었고 23년 대비 배당금도 50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1분기를 산뜻하게 출발을 했으니까 토탈로 보아도 24년보다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그에 따라 배당금도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년 배당금 500원 기준으로는 배당률이 4.7%이거든요. 하지만 배당금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5% 중반 정도의 배당률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IN금융지주도 올해 2월부터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데요. 현재 400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데 오늘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사주 매입은 5월 중순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8월 11일까지 매입하는 일정이니까 IN금융지주도 8월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소각도 함께 발표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IN금융지주는 전년도는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400억 원 규모로 매입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매입 규모가 2.3% 비중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BNK나 JB보다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시기가 조금 늦기는 했거든요. 그렇지만 규모 측면에서는 비슷하니까
다른 지방은행에 비교당하면서 주주 환원이 뒤처지지 않게끔 IN금융지주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은 기업은행인데요. 실적 측면으로 보면 4대 금융지주와 비슷하기 때문에 4대 금융지주와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은행이다 보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는 은행입니다. 여하튼 앞으로도 지방은행과 묶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1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은 약 1조 원이었고 순이익은 약 8천억 원으로 전년 1분기 실적과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보아도 영업이익은 4%, 순이익은 10% 정도를 컨센을 상회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도 상회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도 현재 배당금은 1년에 한 번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IN금융지주와 더불어서 유의하게 기말 배당을 하고 있는데 배당 정책이 아쉬운 종목이거든요. 그렇지만 배당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984원이었고 24년도는 1065원을 지급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실적에 연동해서 배당금을 지급할 텐데 일단 1분기 실적이 괜찮게 스타트를 했으니까요. 조금 보수적으로 보아도 올해 배당금이 전년 수준 정도는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IR 자료를 보니까 분기 배당을 도입하려고 연내 정관을 개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계획대로 정관을 수정할 수가 있으면 내년부터는 분기 배당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여하튼 분기 배당을 해주면 현재보다는 인기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요.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는 기말 배당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년과 동일하게 1065원을 지급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현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이 6.9% 정도이거든요. 은행주 중에서는 배당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 반대로 보면 그만큼 주가가 적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 배당을 도입을 해준다면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배당률도 약간 내려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따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계획도 없는 것인지 IR 자료를 찾아보니까 IR 자료에도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은행들과 다르게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시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각 종목별로 간단하게 1분기 실적과 현재 주주 환원 상황을 정리를 해보고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투자에 참고를 해볼 만한 내용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즘 은행 종목들의 주주 환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표는 CET1이라고 부르는 보통주 자본 비율인데요. 은행 건전성을 비율로 나타내는 지표이고 KB금융 같은 종목들은 CET1이 13%를 넘어가는 자본에 대해서는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목표도 설정을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가 개선되면 될수록 주주 환원도 늘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해당 종목들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의 전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CET1 지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BNK금융지주는 12.3%로 전년 4분기와 동일하게 유지가 되었고 JB금융지주는 12.3%로 전년보다는 0.1%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IM금융지주가 3달 동안 0.3%나 개선되면서 큰 폭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었고 기업은행은 11.4%로 0.1% 정도 개선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CET1 비율을 개선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 올해는 주주 환원을 조금씩 더 확대를 할 수가 있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최근의 은행주들 주가 흐름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의 주가가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도 정리를 조금 해보았거든요. 일단 은행 대장주로 볼 수가 있는 KB금융의 경우에는 올해 1월 2일 대비 현재 주가가 22% 정도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IN금융지주가 올해 초 대비 주가가 무려 30% 상승했습니다.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보셨겠지만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주가 흐름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JB금융지주도 14% 상승하고 있었고 기업은행은 8%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NK 금융지주는 올해 초와 비교를 해보면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2분기에는 좋은 실적으로 다른 은행주들과 키를 조금 맞춰줄 수 있도록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도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다시 정리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꾸준히 참고를 부탁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올해도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좋은 투자하시고 자산 많이 늘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